반갑습니다. 서울대 보건대학원 환경보건학과 부교수 김승섭입니다. 서울대 연구성과 사회한원 공개 강좌의 하나로 천안함 생존장병에 대한 제 연구를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에서 천안함 사건을 치면 나오는 위키피디아에 있는 설명입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천안함 사건에 대해 다음과 같이 알고 있습니다. 천안함 피격 사건은 2010년 3월 26일 백령도 근처 해상에서 대한민국 해군의 초계함인 PCC-722, 772 천안이 조선인민군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의해서 격침된 사건이다. 이 사건으로 대한민국 해군 장병 40명이 사망했으며 6명이 실종되었다. 이 설명을 두고서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저는 여기서 가장 먼저 보이는 부분이 다름 아닌 이 설명은 그 자리에서 사망하고 실종된 46명의 장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만 살아남은 생존 장병에 대해서는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는 지점입니다. 2018년 한겨레 신문의 특집 기획 기사에 함께하게 되면서 천안함 생존 장병의 삶과 건강에 대해 연구를 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연구 목적은 생존자들의 건강 실태를 파악하고 그들의 사회적 경험을 이해하는 것이었고요. 연구 기간은 2018년 6월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전역을 했던 천안함 생존자들이 32명이 있었고요. 그중에 5명을 심층 인터뷰를 했고 24명을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오른쪽에 보시면 연령이 나와 있는데요. 2018년 기준으로 25에서 30세 미만이 3명, 30세 이상에서 35세 미만이 19명이었습니다. 무응답은 2명이었습니다. 당시 계급은 수병이 8명, 부사관 장교가 14명, 무응답이 2명이었습니다. 2018년이 지난 이후에도 태원일 함장님께서 몇 년 뒤 전역하시면서 또 찾아뵙고 심층 인터뷰를 했던 내용을 보태서 저는 연구를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2018년 데이터에 기반한 이야기를 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4명의 천안함 생존 장병들 중에서 지난 1년간 진지하게 자살을 생각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한 이가 12명으로 50%에 달했습니다.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도 6명으로 25%에 달했습니다. 이 숫자를 이해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출판된 아프가니스탄 이라크 전쟁에 참여했던 18에서 34세의 미국 군인들이 지난 1년 동안 자살 생각을 진지하게 했던 비율은 5.2%인 것을 생각하면은 이 50%라고 하는 생존 장병의 숫자는 매우 높은 수치입니다. 왜 이토록 천안함 생존 장병들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게 되었을까요? 여러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그 중에서도 이들이 사건 직후에 군대에서 경험했던 어려움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질문을 다음과 같이 했습니다.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귀화하는 군 내에서 다음과 같은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습니까? 폭침의 책임을 생존자에게 돌리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는 사람은 22명, 이 설문에 응답한 22명 전원에 해당했고요. 폐잔병이라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다고 말한 사람은 21명이었습니다. 95%였던 것이고요. 생존자라는 이유로 함께 있기 깨름직하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 13명, 59%였습니다. 이 폐잔병이라는 말은 여러 측면에서 문제가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그 현장에서 사망했던 장병들이 화랑 무공 훈장을 받고 어떤 영웅으로 취급받았던 것에 비해서 살아남았다는 이유로 폐단병이라고 하는 말을 들었던 것은 옳지 않았던 지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생존자라는 이유로 예를 들어 천안함 생존장병 둘이 함께 붙어서 이야기하고 있으면은 너희들 붙어 있지 마라. 배 가라앉는다. 이런 말을 농담처럼 했던 사람들이 군대 내에 있었는데요. 생존장병들 중 70% 이상이
직업군인의 삶을 꿈꾸고 있었던 보사관 이상의 사람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이러한 내용은 그들에게 매우 불편하고 고통스러운 이야기였습니다. 밑에 빨간 글씨를 보면은 천안함을 청소하라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가 8명으로 36%였고요. 천안함 폭침으로 인한 시신을 감별하는 명령을 받은 적이 있다가 6명으로 27%였습니다. 저는 만약에 천안함 사건이 전시 중에 발생했다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로 신원 확인을 하기 위한 DNA 검사 등이 불가능한 시기일 수 있으니 시신을 감별하는 명령이 시행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존 장병들에게요. 그러나 이 시기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요. 육안으로 시신을 감별하는 것이 전혀 정확성이 있지 않은, 보통 10명 중 1명에 대한 육안 확인은 틀린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그런 상황에서 시신을 감별하는 명령을 굳이 할 필요가 있었는가? 생존 장병들의 트라우마를 강화시키는 내용 아니었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의료 서비스에 대한 부분입니다. 귀하는 2010년 천안함 폭침 이후 군에서 정신과 진료 또는 검사를 받아볼 필요가 있었으나 받지 못한 적이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대다수의 장병들이 받지 못했다고 이야기했고요. 그 이유 중에서는 정신과에 가면 관심병사로 분류될 것 같아서 라고 응답한 사람이 13명으로 68%에 달했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위해 부대에서 따로 시간을 주지 않았거나 아니면 혼자 참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국 군대에서 특히 안 되면 되게 하라, 정신력으로 극복하라고 하는 말들이 계속 나오는 상황에서 어떤 트라우마를 겪은 PTSD를 겪고 있는 장병들이 적절한 시기에 정신과 진료를 받기는 매우 어려웠던 것으로 생각됩니다. 트라우마를 겪었던 장병들이 배를 다시 타기까지는 시간이 매우 필요합니다. 막상 이후에 계속 군인으로 삶을 꿈꾸면서 승진을 해야 하는 시기에 배를 타지 못했던 장병들은 승함 점수가 부족해서 군대에 남아있을 수 없었는데요. 그 경험을 두고 고통스럽게 한 장병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개인적인 이기적인 생각인데 자기가 원할 때까지는 배를 태우면 안 된다. 이기적인 생각이고 상황이 절대 안 되기는 하지만 내 이기적인 바람은 내가 배를 탈 수 있을 때까지는 기다려줬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군대는 장병들이 배를 탈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주지 않았고요.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생존 장병은 이기적인이라는 단어를 이 짧은 문장에서 세 차례나 사용하면서 말하고 있습니다. 군대 내에서 그러한 요구사항, 내가 트라우마를 겪었으니 배를 타는 시기를 조금만 늦춰달라는 말이 얼마나 어려운 이야기였는지, 말하기 어려운 이야기였는지를 보여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경험들, 연구 경험들을 모아서 대중서로 미래의 피해자들은 이겼다라는 내용을 책을 썼고요. 세월호 생존학생 연구를 했던 경험을 천안함 생존장병을 연구했던 경험과 함께 책에 적었습니다. 천안함과 세월호 사건 둘 다 모두 정치적 사건으로 여겨지지만은 의학을 전공한 보건학자인 제 입장에서는 두 사건 모두 서해 바다에서 가라앉은 배에서 살아남은 학생과 장병들이 친구들과 전우들을 잃어버린 이들이 겪고 있는 낙인과 고통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공통점이 있었습니다. 정치적, 사회적으로는 전혀 다른 사건이지만 생존자의 트라우마가 어떤 것이고 그들은 어떤 시간을 경험했는가에 있어서는 공통적인 지점도 있었으니까요. 이 책은 작년 23년에 그 대만에서 번역이 되었고요. 대만에서 번역된 책의 제목은 살아남은 것은 너의 잘못이 아니야라고 합니다. 한국 사회를 지키고 있는 군인들이 다치지 않고 건강하게 일할 수 있는 근무 환경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회하는 공개 강좌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